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그리고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너무 궁금한데 어떨 걸로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그룹 특집을 한번 가보죠. 아, 네,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돌파한 데다가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왜 그런 전략을 세우냐면 제가 연초만 해도 삼성전자는 파시고 거의 상방인 하지 마라는 전략을 세웠다면 요번에 이제 7월 말 8월 차에 그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기준은 저는 상속세를 내년 4월 말이면 또 내야 돼요. 네. 그 10조를 어떻게 낼까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가 담보가치 높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금액이 원체 크니까요. 예.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치고 쪼개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열사 간에 통폐합시키고 지분 간에 이동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는 거는 약간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실현 불가능성의 확률적인 감각을 좀 조절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은 저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빅베스 한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에너지가 정의선 회장님 지분 순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쭉 그동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학습하시고 앞으로 이제 가석방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이게 큰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 가석방이 되시면 법률 리스크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가석방이 된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 불법 승계에 대한 삼바 문제, 회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제 가장 초미의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네. 여기 78,100원에서 저 6월 3일 고점 수준까지 급격하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8만 원과 83,000원에서 요 밑골이 달리면서 좀 뭔가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좀 못 찾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8만 원을 지지해주고 뭔가 이제 83,000원을 치고 나가는 시점이 언젠가, 이게 앞으로 미국의 이제 투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흐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시죠. 지금 요 3일, 4일 요 1,400만 주 산 게 이 78,000원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시킨 에너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강 상태죠, 매도. 그렇죠. 저는 이 500에서 1,000만 주의 또 빨간 색깔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한번 체크하십시오라고 전략. 이게 파생과 연관이 되든 어떤 에너지가 되든 이제 이런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나를 또 매매주 체벌 동향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상승 파동을 일로 놓은 다음에 중심값이 어딘가를 체크합니다. 네. 여기가 78,100원과 83,000원 요 상승폭을 일로 놨을 때 딱 중심값이 87,000원이거든요. 어저께 89,000원 찍고 딱 뭔가 움직임을 딱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8만전자, 이 8만전자 에너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한번 파생시장은 이게 430 지지 여부 그리고 435를 돌파하나, 이게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고요. 거래대금은 좀 이제는 10조, 12조에 놀다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5조, 코스닥도 13조, 거래대금은 오케이. 그래서 대신 미결제 약정이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선물, 현물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제를 늘리는 시점이 타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까 매매 주체별의 삼성전자 현물 선물의 매수 에너지가 언제 들어오는 거하고 이 미결제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타이밍 잡는데 효과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 앞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면서 올라갈 것의 그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떤 모멘텀을 앞으로 또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자를 언제 떼나. 아, 네,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저는 과거의 스토리텔링을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빨간 박스를 걷는데 저는 이거 다시 시도하나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네. 삼성중공업의 합병. 이게 시도했다가 2014년도 11월 19일에 무산이 됐습니다. 맞아요. 요때 이제 삼성 SDS 상장해서 지분 가치 높이고 11.2인데 이걸 2%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하면서 이렇게 뭐 합병 무산되고 근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다시 거래되면서 저는 이 작업이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 삼성 SDS의 이 개인 지분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SDS, 삼성전자가 22% 갖고 삼성물산 17%인데 여기 이 삼성 SDS가 지금 최초의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지분들 지분 가치가 이제 이게 그대로 유지될지 삼성 SDS하고 삼성물산 심지어는 합병 시나리오도 쪼개고 합치고 나오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 지분이 뭐로 바뀌는지 저라면 삼성전자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 에너지가 실현되는지도 한번 시나리오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옛날에 이 삼성 SDS 상장 전의 지분의 동향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재용, 이학수, 이서연, 이부진, 골드만삭스, 김윤주 이분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증가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의 합병이 만약에 가능할 때 어떤 지분 가치가 높아지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옆에 비교해 봤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단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요 다음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중 블랙록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 희한하게 블랙록이 5%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삼성 SDI, 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I, 삼성물산, 이재용. 요게 이제 아까 그 삼성 SDI에서 2%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요렇게 지분 구조가 있습니다. 요게 앞으로 어떻게 합치고 쪼개지고 되는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 확대한 겁니다. 증자할 때 이 김명수 부사장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 출신인데 마치 신주 인수권부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분을 뚝단지 같이 왜 부상시키냐? 저는 이분이 이제 핵심 멤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재용 부회장님의 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삼성물산 TF팀 미래전략실의 그 TF팀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또 전개되나. 그리고 삼성 SDI의 주주를 보시면 주가 급등했죠. 블랙록이 또 여기에 딱 그냥 5%가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삼성 SDI도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쪼개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 그럼 세 가지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네 가지로 분할하는 전략도 한번 시도해갖고 지금 현재 4가지 기업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전략을 째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미래전략실에 그동안 이 미래전략, 이게 구조본부에서 미래전략실, 구조본부에서는 이학수, 김인주 핵심 네. 인물이었다면 미래전략실은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함께 실형을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상이 이제 여기도 권력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에너지에서 저는 아까 그 삼성물산 TF팀 그 새로운 50대 에너지로 바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법률 리스크가 요 딱 4가지입니다. 자본시장 위반법, 업무상 배임법, 외부감사의 회계, 분식회계. 요 3가지를 어떻게 방어하고 전략을 짜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재판하시는 분들이 중합 합의 25-2부 박사랑 주임판사 중심으로 박정재 부장판사, 권선수 부장판사입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에너지가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왜 갑자기 표를 갖고 왔나. 예. 이 좌석수를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160. 이 에너지가 왜 갑자기 뚱딴지가 보여주냐. 이 삼성생명 보험업법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박용진, 이용우 이 3%를 이게 이제 그렇죠.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되나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공격 들어오면 예.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적을 이동시켜야죠.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됐을 때의 상황, 뭐 2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안이 됐든 원가가 시가로 바뀌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3%룰에 해당되지 않은 남은 부분을 다른 데 넘겨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 작업이 이제 시도되나.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체크해야 될 거는 보험업법 개정과 지배구조, 그 다음에 뉴 삼성을 이끌 중심 핵심.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펄을 주면서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이재용 부회장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앞으로 공격 방어가 계속될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3%를 그리고 저는 또 한번 제가 삼성생명을 계속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생명. 네. 옛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엘리엇이 삼성물산 공격 들어왔죠. 이제는 삼성생명 들어올까 한번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그것도 노리는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걸 한번 삼성생명 보험업법 처리되고 이 노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블록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 약점을 공격하는 제2의 엘리엇이 등장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빨간 박스를 거놨어요. 네. 상속 후에 왜 삼성생명에 모든 게 집중됐을까? 예. 대주주 공유지분 자격 그리고 여기에는 왜 합법적인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생명 원래 20% 갖고 있는 중에 10%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요. 여기에서는 네. 홍라희 여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서연, 이부진에서 요 차이의 의미는 뭘까? 네. 3% 이상이 더 많죠. 이걸 어떻게 용인이 됐을까가 저는 과거에 삼성 석유화학에서 문제가 이거를 차등화시키는 하나의 결정적인 끌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상속할 수 있는데 왜 2%, 요 홍라희 여사 2.3 이 증가가 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없었던 이부진, 이서연이 이제 거의 0.9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5천만 주라서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곧 이게 재원이 돼서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삼성생명 암만 특별배당이나 고배당 해더라도 150원에서 200원 정도 주는 수준밖에 안 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봤자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거 갖고 뭐 2조를 커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저는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이 나오나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왜 삼성생명 차등화 나왔나. 이 삼성석유화학이 옛날에 지분의 동량입니다. 네. 이부진 이때는 상무셨어요. 33%. 아, 네. 그리고 이게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나자마자 삼성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이 이게 하나석유화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 에너지가 꺾이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의 후계구도의 지배구조의 거버넌스가 확 바뀐 거죠. 이게 그대로 유지됐으면 지금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지분 가치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 있을 텐데 네. 이게
또 하나그룹 빅딜 이거를 누가 구조화시켰고 전략을 짰을까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로 뭉치냐? 삼성생명으로 뭉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삼성생명 호텔신라 누구 겁니까? 여기 한번 지배구조 보면 삼성생명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텔신라 근데 이부진 호텔신라 입장에는 이제는 내가 호텔신라를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로 호텔신라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작업을 이재용 부회장은 붙잡뛰는 데 집중할 거고 법률 리스크 제거하는 데 집중할 거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3년이나 5년 안에 호텔신라를 내 지분으로 바꾸는 작업하든지 삼성생명의 지배 가치를 높이든지 이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작용 반작용으로 삼성생명이 여기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카드 71%, 삼성화재, 삼성자산 90%. 그러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 만들려고 그러면 삼성증권 30%, 삼성화재 30%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지주회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금융지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로 그냥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생명으로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그거를 중심이 돼서 움직일 또 팔로우 더 맨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됐을까? 아까 이제 미래전략실 팀들이 이제 그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이 이제 저는 이 세 분으로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삼성물산에서는 김명수 대표,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정윤호 대표,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에서는 이분. 그래서 이렇게 삼두마차 체제로 바뀔 거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표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유명하신 고동석, 노상 스마트폰 해갖고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핵심은 이 세 분들, 정현호 사장, 김명수 부사장이 이제 사장 되셨습니다. 유호석 전무. 이 세 분들이 삼두마차 체제로 미래 전략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나 삼성물산의 회계 문제 또 삼성물산 중심으로의 또 여러 가지 쪼개고 합치고 헤쳐 모여 삼성전자의 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금융지주 작업. 네. 그러면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지분가치 높이기 게임이 이제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눌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 주가를 오늘 월봉으로 한번 쫙 삼성자 들어간 거 한번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거, 그동안 떨어졌던 거, 이게 이제 바뀌는 타이밍의 모멘텀은 뭘까를 생각하시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또 시도가 되나 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블록딜. 이제 내년에 3%를 보험업하면 이거를 블록딜로 유도해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표적이 이동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분 가치나 또 상속세의 어떠한 아니면 다른 지분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생명을 체크하고 그동안 삼성생명은 좀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75,000원, 77,000원에서는 저는 이제부터는 또 지배구조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로 담보가치 높이기라든지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의 연골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뭔가 하나의 그 투자의 어떤 집중하는 대상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과 호텔신라 우선주 네. 이런 그림이 탑픽이세요? 예, 이런 전략이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 호텔신라 그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님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부진 대표로 입장했던 삼성생명을 대주 자격하면서 이거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하든 뭔가 이름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삼성 SDS를 이용하시든 어떻게 하든 뭔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분 가치 높이는 게임을 형성하는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호텔신라, 그럼 호텔신라 구주사지 왜? 우선주 작업 한번 과거의 스토리텔링 한번 보세요. 네. 우선주가 여기 한번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잔잔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10월 26일. 어떤 때인가요? 이건희 회장님 사망. 아, 네. 그 다음에 또 잔잔하다가 또 급등합니다. 네. 이때가 1월 28일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이때 제일 많이 급등했어요. 네. 이때가 4월 27일 날 대주주 자격, 이거 싸움 붙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요새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 가석방 됐습니다. 요새 거래 늘면서 좀 이상한 모습 보여주죠. 네. 벌써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에 대한 미래 지도, 핵심 포인트, 삼성생명을 왜 이렇게 집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전략을 세웠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과거의 현대차 그룹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도 담보가치 에너지 증가하는 흐름이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4월 말에 2조 상속세를 어떤 재원으로 낼까. 이런 것도 담보가치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부진 씨 호텔신라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에 삼성그룹이 가야 할 흐름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한번 파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더불어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